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2개의 동영상을 찍었고요. 지금은 잠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어딘가 이동하는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의 영상을 더 찍어보려고 하고 지금 차 안에 왔는데, 월요일이라 역시 차가 많이 막힙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나 임대 투자자로 받는 사람이나 받는 과정과 절차, 요 서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실수요자들은 가장 적정한 분양자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양자니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양을 받냐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평수를,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 평수하고 계획된 평수를 이제 견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을 때는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보다는 약간 스페이스가 조금 넓게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구분 세대로 나눠지잖아요.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지는데, 다 각기 주인이 달라요. 내 옆집의 사람들이 주인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내가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회사가 좀 더 커졌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좀 더 채워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럴 때 옆에 사무실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스페이스를 두고 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 근데 실제로 나는 전용 면적으로 4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50평, 60평 정도를 선택을 해서 분양을 받으시는 게 나중을 대비하고 일부를 임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으로서는 좋다. 이렇게 이제 견적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분양 계약 전체 분양 금액의 10%를 이제 계약금으로 이제 입금을 하게 되죠. 거의 대부분 이제 입금자가 이제 거의 대부분 신탁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회사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라도 이제 분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금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신탁회사 이렇게 해서 보통 계좌번호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제 몇 호실하고 회사 이름하고 이렇게 보통 해서 입금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이제 이 계약금 10% 안에는 모든 분양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격에는 부가세가 산정이 되지 않고요. 건물 가격에만 부가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100원이라고 봤을 때 건물이 70원이고 땅이 30원입니다.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70원에 대한 부가세 10%, 7원만이 부가세가 되는 거고요. 이제 30원에 대한 땅값에 대한 거는 비과세,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부가세는 10%니까 10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원이 아니고 건축비, 건축에 대한 부분,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가 보통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분양 시행사에 보내주겠죠. 그러면 입금이 확인이 되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지식산업센터는 처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인지 없는 업종인지를 파악을 하겠죠. 그게 맞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 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분양계약서 상에는 계약금 10%가 명시가 되어 있고, 중도금이 보통 요즘에는 한 50% 됩니다.
이제 기간별로 나눠져 있죠. 50% 나눠졌는데 이게 이제 무이자 융자로 진행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 잔금이 얼마라고 명시가 돼 있고, 이제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정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 입주 지정일을 준공 날짜를 정확하게 픽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 지정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분양수 분양자는 이제 분양받은 실제 사용하실 분은 더 이상의 이제 업무 절차는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도금이 1차가 덜어야 할 때 이제 은행에 가서 자설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그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간단히 따지면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지만 대출 서류하고 똑같습니다. 또 대출 서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중도금 무이자 융자 서류를 넣어야 되고요. 내가 은행에 가서 전부 다 서류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중도금은 이제 몇 해에 걸쳐서 입주하기 전까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신용으로 중도금을 자설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중도금을 이제 상환하는 날짜가 거의 이제 입주 지정일, 이제 입주할 때 이때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중도금을 그때 가서 입주할 때 입주를 하지 못하고 어떤 뭐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약간 또 문제성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니 마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중도금은 이제 집단 대출이라 그래가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치면 이 100명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해서 가는 이렇게 대출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자들은 뭐 실수요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실제로 이제 분양 마지막에 입주를 할 당시에는 그 중도금은 이제 어차피 내가 자선은 했지만 내가 낸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금을 일부를 준비해야 되고, 잔금이 이제 얼마가 대출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잔금이 80%가 대출이 되면 내가 이제 계약금을 10%를 냈기 때문에 10%만 내가 잔압으로서 준비를 하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는 그 등기를 할 때 일단은 취득세를 지금 현재 50% 감면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3년 더 연장해서 50%까지 감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해 준다고 이렇게 최근에 발표가 났는데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무조건 처음에 등기를 할 때 이 취득세 부분을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취득세를 내버리겠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은 취득세를 감면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취득세를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일단 취득세를 감면을 받고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이게 그 등기 절차를 마무리를 하면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실소유자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임대 투자자일 때는 이제 이 전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임대 투자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임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이제 뭐 내가 호실 임대 사업을 할 정도의 개념을 잡고 호실을 초이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를 개인 명의로 보냅니다. 개인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똑같이 신탁사에 홍길동 몇호 이렇게 해서 입금을 하고 나면 이제 시행사에서는 분양계약서를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서 분양계약서를 똑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10%에는 그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개념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로 써져 있는 이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실 때는 그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증에는 지금 당장은 내가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 개시 날짜를 그 입주 지정일보다 뒤로 이 정도대로 대략 잡아서 그때로 잡아서 사업 개시 사업을 한다라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뭐 통상 뭐 한 3일 4일 정도에 걸쳐서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행사로 다시 와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하면 분양 계약서를 이제 변경을 해주죠.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규로 만든 홍길동 회사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번호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업종도 들어가고 업태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주면 시행사에서는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다시 그 정정을 해서 발급을 해주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이제 똑같죠. 똑같이 실수요자하고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이제 중도금도 똑같이 자살을 해야 되고 그 금액으로 계속 그 이제 사업자 등록증으로 계속적으로 부가세도 환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고요. 똑같이 이제 잔금을 똑같이 납부를 하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앞에 실제로 사용하시던 이런 회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그 그 잔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치실 때 그 취득세를 일단은 감면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임대 투자 사업자일지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임대 사업을 할 때 그 임대업을 추가를 하고 나서 임대를 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임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서 자진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업을 추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산업단지 공단 같은 경우는 약간 내용이 달라지고요. 산업단지 공단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산업단지일 경우에는 이제 이 임대업 자체로 이제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정의하고 싶고 원한다고 하시면은 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편법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일단 알고 계시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어느 정도의 절차를 뭘 거쳐서 해야 될지를 미리 플랜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빠진 부분 하나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A, B, C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A 지역의 부동산, B 지역의 부동산, C 지역의 부동산이 있는데 다 각각 임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A, B, C 지역에 각각으로 이렇게 임대 사업자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시는 게 그 건물의 관리를 하는 게 편하고 좋은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약간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실 때 그 실제 수요자하고 그 다음에 임대 투자자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니까 숙지를 해 두시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